각각의 식물들의 어떤 생태들을 내가 키워가면서 배울 때, 아, 진짜 얘네가 하나하나 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의 의미가 있는 거구나. 얘네들은 뭐 온전히 그대로 그것들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저는 사실 되게 식물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, 매일매일 일어나서 아침에 여기서 일찍 일어나게 돼가지고 제 생활 리듬, 패턴 이런 것들이 제 식물에 되게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거에 제가 수긍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나 이런 제라늄 같은 경우를 보면 원래 이렇게 곱게 동그랗게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 좀 구름 같지 않아요?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얘의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여기에 되게 제 그림의 조형성을 여기서 되게 좀 따올 때도 있고, 이 제라늄이 되게 웃기게 생겼지만 되게 마음에 들고요. 역시 이것도 다 손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 그림도 다 일일이 손으로 꼭 그린다라기보다는 그런 말 있죠.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거. 그런 것처럼 저는 손이 먼저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식물이 저한테 이것들이 처음 만났을 때 얘기부터 할까요? 성북동에서 우연하게도 내가 시켜 먹던 짜장면집 윗집이었잖아요. 저도 계단을 올라가는데 느낌이 약간 밀림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. 네. 주렁주렁 달려있던 것들이 사실 뭐 전선도 있었고 관도 있었고 네. 그런 것들이 식물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, 밀림으로 들어갔는데 보이는 작업들이 약간 유물들을 변형시킨 것들이 막 나오니까 네. 인디아나 존스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근데 의외였던 게 작업에 공백이 꽤 있었잖아요. 어떤 외부적인 활동보다는 한국에 돌아와서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제 집을 고쳐서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사도 했었고, 장사를 할 때는 거의 글 같은 거를 많이 썼었고, 근데 그래도 드로잉들은 계속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그 성북동 작업실에서부터 작업을 되게 시작하게 됐었는데, 공백기 때는 아마 제가 돌아와서 마음에 집이 없었어요. 틈만 나면은 다시 난 프랑스로 돌아갈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 식물을 키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정착 삶이 시작돼서 제 작업도 좀 변화를 거쳤어요. 페인팅을 요즘에 좀 집중하면서 오히려 되게 기본적인 어떤 점선면, 툭 튀긴 점이나 우연의 어떤 흐름들,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그 면들 속에서 겨우 또 존재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. 점선면 하면 이미 좀 플랫하고 평면적인 네.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, 여기는 그 텍스처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게 눈으로만 즐기는 작업이 아니라 사실 저는 볼 때마다 손을 만지고 싶거든요. 실제로 가는 작업들이 많잖아요. 조각 같은 어프로치가 네. 꽤 있죠. 제 손은 너무 장난꾸러기라서 사실은 되게 집중해서 그으려고 하다가도 삐뚤어져 나가는 스타일이고, 그래서 계속 어떤 파형들이 나와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드로잉들을 뭐 쌓아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거기서 좀 느낀 게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은 그냥 그것들 자체로 또 되게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거를 좀 우수하다라고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되게 제가 서구에서 봤던 공부였고, 근데 그게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것들이랑 좀 다화해하는 기분이에요. 처음에 나섰을 때 페인팅은 제 눈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의도된 게 보였거든요. 네, 근데 이번 시리즈를 보면은 랜덤한 마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네, 주변 인간관계들을 많이 관찰을 했어요. 그러다가 제가 그때 읽게 됐던 책이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었고, 근데 그 글들을 읽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연인들의 어떤 사랑에 대한 얘기들만큼 그 이야기들이
사실은 되게 천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저는 제 작업이 갖고 있는 어떤 본성 자체가 사실 좀 천진난만함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림도 예전에 조금 더 강박적이었다면은 지금은 좀 그거를 많이 좀 풀어놓고 네가 알아서 놀아봐라 이렇게 해서 그걸 또 다시 걸어모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관계가 이한이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? 그래서 뭐 사실 다 관계 속에서 사는데 매일 점심을 누구와 함께 같이 먹고 그리고 그 메뉴를 고민하고 그리고 또 그걸 먹고 나서 어디에 또 차를 마시러 가야 될지 근데 그 시간이 유일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어 있는 시간들인데 그 시간들에서 되게 작업할 거리를 많이 얻고 특히나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힌트를 줄 때가 되게 많아요.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림에 스며서 이제 그거를 다시 그림으로 꺼내려면 굉장히 괴로운데 왜냐면 이제 그림이라는 건 어떨 때는 좀 되게 싸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쳐 나가 떨어졌을 때는 또 다시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좀 잠시 쉬었다가 좀 멀어져서 다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보이고 근데 사실 그림 자체는 계속 그냥 어떨 때는 정말 그냥 표면의 일인 것 같다는 그냥 생각을 해요. 저는 가정적 그 도메스틱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.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울타리를 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집안에서도 딸 같은 아들이었고 좀 섬세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부모를 돌보기도 하고 뭐 애인을 돌보기도 하고 뭐 식물을 돌보고 지나가는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고 뭐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니까 삶에서 배웠어요.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거에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정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그 어떤 켜가 생긴다고 하나요? 이번에는 작업 중에서 페인트를 던지고 그런 행위들도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연필 그림 이후에 했던 또 작업이 23 우연의 일치라는 46장의 드로잉 시리즈인데 되게 좀 유동성의 어떤 수성 잉크로 먼저 빠르게 그려내고 거기서 결정한 어떤 그 스트로크를 다시 연필로 그거를 조각하듯이 새겨서 나가면서 그 우연을 다시 필연으로 좀 만드는데 그 중에서 제가 거기서 뭐 그림 안에 우연성이 막 수백 가지도 넘겠지만 예를 들어 전 그걸 한 23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여기서 이거를 하나씩 소거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어떤 살아남은 우연의 점 하나가 남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으로 그 드로잉을 사실은 방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던 거고 그런 작업들의 색채 그리고 형태 어떤 방식들이 이번에 이제 이 모래를 주 재료로 사용하는 페인팅에서 방법적으로는 같아요. 모래를 섞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? 모래 역시 사실은 조각의 재료인데 그 모래와 안료와 아크릴 미디엄들을 섞어서 칠하고 그걸 다시 긁어내고 또 다시 칠하고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좀 다 감성과 이성들 사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날은 되게 이성적으로 여긴 다 지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날은 좀 내두지 뭐.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한여름밤의 꿈에서 나왔던 모티브로 그림을 그려서 거기서 보면 요정 퍼크가 꽃집을 짜내서 그걸 사람들 눈에 주거든요. 그림이 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기억들이나 내가 느꼈던 질감들이나 부모님이 했던 가게의 어떤 내장재나 질감 이런 것들이 다 몸에 남아 있는데 그래서 계속 그 촉감을 계속 촉각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릴 때 이게 소꿉놀이를 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들을 색깔별로 다 빻아서 문방구에서 파는 요만한 유리병 같은 게 있었거든요. 거기다가 제가 빤 것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제 서랍 속 컬렉션이라고 해서 그 이런 어린이의 이상한 거기 공간이었죠. 그 서랍 안에 세계가. 그래서 다른 오브제 작업들도 보면 되게 캐비넷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런 데에서 오는 어떤 촉각적 기억이
제 페인팅에서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재료를 구하러 나가시잖아요. 많이 보러 다녀요. 많이 보러 다녀서 그거를 한꺼번에 다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 또다시 차를 타고서 가면 또 다른 걸 또 발견되고,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모으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낡은 못이나 철사까지도 좀 주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, 어떤 것들을 매듭 짓거나 뭔가를 고정하려고 들 때 화방에서 산 철사를 쓰면 안 어울려서 바닥에 우연히 버려졌는데 찌그러진 어떤 철사 짧은 단위의 것들을 좀 모아요. 그러면 그거를 제가 어떤 오브제 작업을 할 때 그 완성의 디테일을 그런 것들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 그림도 오래 그리는 이유가, 그게 제 손이 많이 닿아서 최대한 어떤 다른 것이 돼버리는 상태가 될 때까지 좀 만지작거리는 편이라서, 그리고 손때에서 시작해서 손때로 끝나요. 아주 새로운 못이라든지 재료들 같은 경우는 너무 가공돼서 그 용도가 너무 명확한 거에 비해 이렇게 주어진 것들은 그 안에 또 히스토리들도 있고. 그렇죠. 그거 자체가 조각들이에요. 작은 조각들처럼 보여서. 제가 요리를 좋아하잖아요. 근데 그 서양 요리에서 와인을 쓰는 건 저는 약간 치트키라고 생각해요. 네. 왜냐면 이미 그 자체가 너무나 숙성돼 있고 다양한 그죠. 풍미가 있는 것들을 부은 거니까 내가 만들 수 없는 맛들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, 안니 씨가 재료를 구하는 것도 약간 그렇게 숙성된 재료들을, 뭐 간장이나 된장도 마찬가지겠죠, 네. 그죠?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살림이 크진 않은데 그래도 간장 한 3-4가지는 종류별로 쓰고 있어요. 뭐 어간장도 쓰고 무슨 간장도 쓰고 조선 간장도 쓰고, 그때마다 깊이랑 어떤 그 밸런스가 다 달라지니까. 근데 그게 분명히 그 요리를 잘 하고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제 그림을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전시를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서,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서 또 새로운 걸 뭘 할 수 있을까, 그거를 지금 딱 생각할 때더라고요. 그래서 새 작업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작업 외에 완전 좀 다른 작업들이 나올 것 같아요. 시작하는 7월까지 네. 더 좋은 작업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아유, 열심히 할게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